가지고 저 전공했던 건 위암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하는 과를 이제 전공을 했고, 근데 머크라고 하는 미국 머크, 미국 머크 회사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연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개발 일을 한 7년 반, 8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뭔가 좀 다른 계기가 있어가지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로직스 말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신약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을 하고 싶은 그런 그 니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95%는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나머지 5% 정도 이제 신약을 했었는데, 그때 다케다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약물에 대한 프로젝트, 그 이제 바이오에피스에서 했고,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에스톤 사이언스 창업을 해서 2018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약간 역사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암 백신이 이제 어떻게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전반적인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저희 회사 설명은 이제 나중에 컴팩트하게 드리고요. 요즘 이 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이제 T셀 인게이저, 그 인게이지 시킨다는 게 뭔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T셀을 내 편으로 만든다. 근데 이제 그걸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한 T셀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게이저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백신 역시 그런 T셀 인게이저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요즘 핫한 게 칼티, 칼티, 카NK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부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방식이 백신을 이용한 방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세요. 그 앨리슨이라고 이름에 나와 있는 분하고 혼조. 저 두 분이 이제 그 PD-1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키트루다 옵티보의 그 개발의 발판을 만드신 두 분인데, 그 면역 치료가 하나의 그 치료법으로 이제 서게 됐죠. 그래서 수술하는 거, 수술하는 게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고 제가 했던 거, 그리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또 하나는 이제 키모 항암제, 그다음에 이제 그 표적 치료제 글리백 나오면서 이게 무식하게 다 죽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 딱 꼬집어 가지고 죽이는 게 치료법이 맞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표적 치료제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가 이제 나와 가지고 지금은 저 5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고, 면역 치료제의 좋은 점은 사람의 면역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고요.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면역 치료제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MSD에서 펜브롤리즈맵 나오고 나서 한 200~300개 정도의 약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면역 치료제로 개발을 되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승인 받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만큼 만들기 어려운 약이기도 하고, 그 키트루다 옵티보가 쌓아놓은 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전에는 암 백신 이렇게 하면 되게 그 못난이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뭐 암 백신이 진짜 치료가 될까? 이게 뭐야? 그다음에 이제 그 가다실 이런 것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자궁경부암 예방 암 백신, 그건 암 발생을 예방하는 거고요. 근데 치료용으로 쓰는 암 백신 그러면 퀘션 마크가 다 붙어져 있죠. 이게 뭘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관심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다시 암 백신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암제처럼 그냥 이렇게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선택적으로 죽이자. 암 백신도 예전에는 다 잡아보자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암 백신을 꿈을 꿨는데, 그걸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되게 이렇게 표적으로 맞춰져 있는 암 백신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많은 그 전환기를 마련해줬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T셀을 이렇게 인게이지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백신을 쓰게 되는데, 백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 예방하는 백신도 백신이고요. 뭐 암을 예방하는 백신도 백신이고, 그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것도 백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치료를 이제 과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도 암 백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병에 쓰는 예방 백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매년 맞는 그 독감 백신도 예방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암 예방 백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다실, 뭐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암에 대한 치료 백신,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목적의 백신. 그다음에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의 백신. 근데 저건 왜 치료라고 하냐면 암 환자한테 주는 거니까. 위에 있는 암 예방 백신은 정상인한테 주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 백신. 그다음에 이제 저 백신을 조금 거꾸로 돌려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면역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목적으로 백신을 주게 되면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백신.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항원을 넣어서 항원에 맞는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약물. 네, 근데 그게 백신의 어프로치를 가는 거, 백신의 형태를 띠는 거. 그래서 다 똑같지만 그 타겟팅하는 환자군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은 원리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되게 특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성화되어 있는 항원을 골라야 되고요. T셀에 스페시픽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할래. 우리는 한 명 한 명 다 맞춤형 백신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백신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수혜주 모더나, 바이오엔텍, 이 두 회사들은 mRNA 플랫폼 안에다가 굉장히 퍼서널라이즈드 백신의 개념을 심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따가지고 굉장히 퍼서널라이즈드 백신을 만드는 게 이제 바이오엔텍하고 모더나의 방법이고, 저희랑 뭐 살라스 그다음에 그리니치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건 그렇게 퍼서널라이즈드는 아니고요. 암이 가지고 있는 이름표 중에 일부를 따가지고 만들기는 만드는데 특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항원, 모든 대부분의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 차이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내가 좋다 너가 좋다의 그런 싸움은 절대 아니고요. 그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예요. 보는 마켓이 조금 다르죠. 네. 가격은 조금 낮춘 대신에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는 마켓이 조금 작지만 가격이 조금 높게 되고, 그다음에 허가에서도 이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맞춤형 됐기 때문에. 근데 저건 어느 정도 공통 항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지만 되면 훨씬 더 큰 마켓을 쉐어할 수 있고, 그래서 보는 방향이 다른 거지 이게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키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저도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회사는 한 1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전 지구상에서 백신이라는 그런 기전을 이용한 암 치료제에 들어가 있고, 저기 제일 많이 있는 건 칼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칼티 안에는 아마 칼 NK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칼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artificial vector 쓰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쭉 보는 게 뭐 RNA를 쓰는 회사들, DNA를 쓰는 회사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다가 항원을 넣는 회사들, 펩타이드, 아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그걸 그대로 쓰는 데들, 아니면 덴드라이틱 셀에다가 항원을 집어넣는 회사들, 이렇게 쭉 나눠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투자하는 것도 많고 회사들도 많고. 근데 어떤 회사가 이제 어떻게 허가를 받고 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표적, 그래서 항원에서 어떤 표적이 중요하냐, 그래서 얘가 암세포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좌표만 정확히 찍어서 주는 게 백신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에피톱이 어떻게 찍어지냐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있냐 없냐가 많이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301 약물은 그 헐투에 대한 백신이에요. 그 헐투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동네 개 같은 애여가지고 기나 고동이나 다 헐투예요. 일단 뭐 항체도 헐투하죠. 그다음에 스몰 몰레킬도 헐투하고 카도 헐투하는 데도 많고요. ADC도 헐투하고,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저기 다 이용당하는 그런 애인데 백신 역시 헐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발개 벗겨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클루를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헐투를 하게 되는데 헐투가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이제 항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뭘 쓰느냐, 백신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따가지고 백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만큼 딸 수도 있고 이렇게 딸 수도 있고 그래서 저기 왼쪽 그립처럼 에피톱 1번, 에피톱 2번, 3번, 4번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보고 아 우리는 2번이 너무 좋아, 우리는 1번이 너무 좋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따와가지고 백신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신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옆에 보면 이제 헐투를 가지고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4개 정도 회사가 있고요. 그 약이 이제 4개가 있죠. 회사가 4개니까. 그래서 목적하는 그 좌표도 다르고 항원도 조금 다르죠. 그렇게 좌표하고 항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지금은 시장에서는 4개 약물이 임상 개발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게 결과가 잘 나오는지 보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항원이 아니고 그 중에 특정 서열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에피톱을 선별을 하게 되고 그 에피톱이 어떻게 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있냐 없냐가 많이 이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지금은 대부분이 페이즈 1 스터디는 끝났고요. 그다음 페이즈 2 스터디가 이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고 1번하고 3번은 301이라는 약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번은 021P 여러분 보셨던 그 가루약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은 똑같은 DNA 백신으로 난소암 환자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이상 준비를 하고 있고 302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 속도는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백신 시장 보면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크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예방 백신의 시장이 훨씬 더 크고요. 치료용 백신은 이제 조금 태동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하지만 그 CAGR이라고 하는 그 확장하는 속도 시장이 커지는 속도는 치료용 백신이 훨씬 더 크고요. 아마도 모더나하고 바이오엔텍이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하고 약 개발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보통 빅파마가 이렇게 앞에 가면 작은 데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될 거라서 아마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이스태블리시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암 자체도 보면 예전처럼 그 수술할 수 없는 암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이가 다 돼가지고 수술 못하고 사기라서 수술 못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건강검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기에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암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건 재발을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재발 억제하는 시장에 맞춰져 있는 암 백신은 이 백신이 맞거든요. 치료용 백신.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면역학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니 물어보면 이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99%는 아직 잘 모르고요. 1%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거 이제 보이제 1호가 저기 태양계 벗어날 때 지구 찍은 사진인데 아직 이만큼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나머지 99%는 더 공부해봐야지 않은 무궁무진한 세계가 이제 면역학의 세계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그 대중의 관심, 네, 그것 다음에 레귤레이션 두 개가 아마 상업화에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회사한테 무조건적인 좋은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 규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과학에 발전하고 맞춰진 규제. 약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그 약에 맞는 규제를 적용을 해야 되고 저기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과학에 어느 정도 스텝은 맞춰서 보조는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지 좋은 약들이 환자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